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건진 법사를 JTBC 카메라 앞에 앉혔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 그 한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언론으로서 진실을 따져 물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답변 태도와 논리적 모순 여부를 시청자들께서도 판단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처벌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특검에 시인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청도 열차 사고 당시 작업 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사상자 2명은 계획서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허위입니다. 기억이 없다던 한덕수 전 총리가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특검에 시인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될 위기에 몰리자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엄 당일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문은 있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옷에 왜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정에서도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달 2일 첫 특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특검에 나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8개월이 지나서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를 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몰리자 빠르게 태세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미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보는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한 전 총리를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적법성을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도운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조범은 주범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이상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충암라인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같은 학교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2인자와 거리를 두면서 본인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는 부인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을 때 소방청장과 함께 있던 소방청 간부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5년 후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충암 라인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충암고 출신이 아니었으면 장관을 했겠나란 생각도 든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특검에 출석해서 충암고 선배인 김 전 장관과 분명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을 사전에 들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입니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과 고등학교가 같아도 가까운 사이는 아니란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2인자인 김 전 장관과 충암 라인으로 묶이는 게 불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청장은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특히 특검은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을 때 회의를 하던 소방청 간부들이 이 모습을 지켜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맞다는 해당 간부들의 진술은 이 전 장관의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들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파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직원들에게 대통령 생일 파티를 준비하게 했고 경호처를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JTBC에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징계위를 열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만장일치로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차장은 올 초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마가선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도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징계안을 제거하면서 확정됐습니다. 파면은 연금의 절반이, 해임은 25%가 감액되는 중징계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두 사람 모두 최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 등의 이유를 제기하는 것으로 처분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이자 여사 라인으로 꼽히던 인물입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생일날 경호처 직원과 군 장병을 동원한 장기자랑을 기획해 과잉 충성 논란을 빚었습니다.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그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경호처를 사조직처럼 운영해온 탓에 경호처 직원들마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사퇴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전 차장은 징계 불복에 대해 묻는 JTBC에 자신은 30년 동안 경호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공직자라며 제 임무를 다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오늘 건진법사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지만 당사자는 이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의 신문도 9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JTBC는 건진을 직접 만나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먼저 이자영 기자가 구속심사 소식을 전해드리고 곧이어 건진 인터뷰를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심사를 피의자 없이 진행했습니다. 건진이 어젯밤 김건희 특검에 연락해 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예정대로 법정에 나와 건진 법사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3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한 200장 분량의 PPT 자료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심사는 9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구속심사에 불출석한 건진 법사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심사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속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게 뭐예요?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건진 법사는 몇 시간 전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JTBC 취재진과 만나 1시간 30분 동안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 없어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건진 법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저희 JTBC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작업 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사상자와 비교를 해보니 전혀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조차 전달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점검을 맡은 하청업체가 작업에 투입되기 전 코레일에 제출한 작업 계획서입니다. 작업 내용과 순서,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위험 요인에 대한 대처 방안도 나옵니다. 작업자들의 보호장구 착용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 유무와 피로도까지 세세히 검사해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작업자 6명의 명단이 만들어졌고 이들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A씨와 크게 다친 B씨는 작업 계획서 명단에 없었습니다. 대신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던 다른 사람 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업 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던 겁니다. 앞서 코레일 측은 사고 직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승인에 따라 작업자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작업 계획서 명단과 실제 작업자가 달랐던 탓에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나도록 사상자 중 일부는 신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사망자 2명은 청도 대남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작업 시간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실제 시간을 적도록 돼 있지만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 계획 단계에서 12시에 완료가 됐다고 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로부터 작업 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허위로 작성하게 된 경위 등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